말이 안 나올 때 마리쌤의 토이 스피킹 모의고사 테스트 넘버 1 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비행기 안내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전체 지문을 항상 해석하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읽어 내려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파트 1은 일단 톤이 좀 밝으셔야 됩니다. 막 엄청 우울한 지문이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밝게 읽지 막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ladies and gentlemen, 뭐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느낌보다는 항상 거의 공기는 1, 소리 99 요런 느낌으로 꽉 찬 느낌으로 자신감 있게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flight 345 to San Francisco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약간 잔망스러움이 꼭 필요하시다라는 거 너무 이렇게 모노톤으로 가는 느낌보다는요 강세를 잘 넣어주시고 ladies and gentlemen 하실 때 굴리는 게 조금 느끼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젠틀맨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T 사운드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갈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ladies and gentlemen 하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젠틀맨을 왜 얘네가 gentleman이라고 하느냐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N 뒤에 T가 들어갔을 때 T를 묵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런 단어 center이라고 읽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center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n 뒤에 t가 들어가면 t 묵음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도 gentleman도 괜찮지만 gentleman 이렇게 t 사운드를 묵음시켜서 가주셔도 괜찮고 welcome aboard 이 단어 자체가 얘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솔직히 토스 공부하시면서 abroad 같은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board를 잘못 읽으시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데 abroad를 잘못 읽으신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abroad인데 얘를 aboard라고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첨삭을 해도 대부분 aboard는 잘 읽으시지만 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냥 aboard라고 읽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abroad aboard 요거 두 개는 잘 구분해서 우리가 스펠링 잘 보셔서 제대로 읽어주셔야 되고요. Fly 345 to San Francisco.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 수량이나 혹은 돈 그리고 이제 연도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들은 하나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345 to San Francisco. 자, 여기 있는 요 숫자도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팁이기는 한데요. 하나 읽어서 절대 손해볼 건 없지만 얘네도 좀 귀찮은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뒤에서 두 개씩 끊어서 읽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345라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345 이렇게 가주셔도 괜찮고 자, to San Francisco에서는요. 우리 전치사는 무조건 뒤로 밀어주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솔직히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flight 345 to San Francisco 이렇게 있는 거랑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flight 345 to San Francisco. to San Francisco.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죠. 요거 자체가 상당히 좀 유창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 확 붙여버리면서 속도를 잃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그 속도를 좀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혹은 살짝씩 빨라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치사 뒤로 싹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slight delay. 여기 있는 요 단어. 토스 내 공부 좀 해봤다면 당연히 많이 보셨을 단어인데요. 일단 1번 current 아니고요. current 아니고 current입니다. currently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던 N 뒤에 T가 오는 부분이 여기도 있네요. 그럼 T 묵음이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T가 묵음인 걸 아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읽으시냐면 currently 이렇게 읽으시거든요. 선생님 뭐가 잘못됐죠? T 묵음이면 당연히 currently 아닌가요? 자, L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약간 뭔가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L 같은 경우 currently 약간 니 발음이 날 수가 없어요. 리거든요. 리. 그래서 currently 중간이 좀 끊겨야 돼요. L 사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currently 그러면 니입니다. 니 아니고 리죠. 그래서 currently 만약에 T 사운드 묵음하실 분이라면 중간에 살짝 끊어주는 느낌이 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experiencing 하실 때도 peri라고 experience 아니고요. experi거든요. purely 빨리 한다 생각하시면서 experiencing a slight delay due to unforeseen air traffic control restrictions. 자, 여기 있는 요 단어도 사실 좀 단어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unforeseen 뭔가 어디에 강세를 좀 둬야 될까 약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애매할 때는 모음이 두 개 붙어 있는 곳을 우리가 좀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음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길게 사운드가 나는데요. 물론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요것도 모음이 두 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짤막한 에 발음이 나잖아요. 요런 이제 예외인 상황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근데 만약에 요런 생긴 거와 다른 발음이 나는 애들이 아닌 일반적으로는 모음이 두 개 붙어 있으면 그 사운드가 좀 길게 나니까 그거를 약간 강세 삼아 읽어주시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unforeseen air traffic control restrictions. 자,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한 가지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면 션으로 끝나거나 셔널로 끝나는 단어들은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의 액센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restriction이 되겠죠. 이 셔널도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 단어 보세요. 자, 요 단어. 셔널로 끝났죠? 바로 앞에 위치한 모음의 액센트, international. 여기서도 선생님, 요거 ND에 T 왔네요. 맞아요. international. 이렇게 또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션이나 셔널로 끝난 단어들은 바로 앞에 위치한 모음의 액센트 넣어주면 되겠다. And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patience. appreciate 같은 경우 pre의 액센트 들어가고 얘는 좀 애매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ppreciate라고 발음하신 경우가 많은데 appreciate 그냥 시소할 때 시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이 안 들어가는 발음이겠죠? appreciate. appreciate your continue는 T에 항상 액센트, patience라고 읽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긴 거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patience가 정답이어야 되는데 이제 patience라고 발음하셔야 되죠. 요거 잘 유의하시고 as we prepare for departure.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도 보시면 전치사는 뒤로 밀어주자. 그래서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patience as we prepare for departure. 이런 느낌이 아니라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patience as we prepare for departure. 이런 느낌으로 싹싹 밀어주면서 유창함 가져가시고. 네,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셨겠지만 사실 한 번 더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부분 중에서 나 이거는 안 했었는데 내 발음 왠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꼭 멈추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본인 답변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지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wly renovated community center now offers an extensive array of fitness classes 하고 이제 문장이 좀 긴데요. 자, 일단은 the newly renovated community center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읽으면서 주어 길다. 그리고 동사 여기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익숙하실지라도 선생님 읽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가 주어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토스를 위해서라면. 근데 우리가 모르면 손해인 게 주어가 길 때는 주어 뒤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말투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가능하다면 쭉 읽다가 동사 여기 있네 막 이런 느낌으로 알아차리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느낌이란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뭔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The newly renovated community center 하고 이제야 now offers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동사 여기 있구나. 그럼 항상 끊어주고 now offers an extensive array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이제 offers만 나온 게 아니라 now가 꼈는데 사실 뭐 now가 앞에 붙을 수도 있죠. 주어에 붙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동사에 붙은 애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좀 따지셔가지고 the newly renovated community center now 막 요거보다는 now offers 지금 제공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좀 더 어울린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센터까지 읽고 끊어주시고 이렇게 동사 꾸며주는 애들은 꼭 한 세트처럼 now offers 이런 느낌 읽어주시고 an extensive array extensive 액센트 classes, fitness classes S 발음 꼭 지켜주시고요. 뭐 간단한 단어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그냥 S 있네 해서 cars
뭐 나쁘지 않잖아요. S 난 했고 그리고 살짝 들렸고 근데 우리가 토스는 항상 내 파일이 이제 녹음된 파일이 넘어가잖아요. 채점자들에게. 은근히 실제로 듣는 거랑 파일을 통해서 들을 때랑 당연히 약간 전달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분들한테 뒤에 S 사운드 좀 길게 내자. 확실히 전달하는 거예요. 나 S 했다고. 그래서 cars가 아니라 cars를 좀 길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fitness classes 이렇게 후딱 끝내는 느낌보다는 classes를 조금 길게 including yoga and Zumba alongside upgraded facilities such as a heated indoor swimming pool 하고 쭉쭉 가는데요. alongside upgraded facilities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제가 이렇게 두 개 빼겠습니다. 자, 요거랑 당연히 생긴 건 이제 facility 혹은 familiar 이런 느낌이 왠지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네는 다 발음이죠. 그래서 facility, familiar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꼭 기억하시고 둘 다 토스에서 자주 쓰이니까요. 지문을 읽다가 such as가 뭐야? 무조건 앞에서 끊어주고 뒤로 확 붙여주기. such as a heated indoor swimming pool 이런 느낌 and state-of-the-art exercise equipment available to all registered members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equipment 하실 때 뭐 equip보다는요 quip에 가까워요. equipment. 그래서 우리가 Q 사운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단어도 그냥 queen인데 사실은 queen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Q 사운드 나왔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equip 아니고 equipment. 요거 살짝 입 약간 돌려주는 느낌 가주시고요. 쭉 읽다가 되게 랜덤하게 available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앞에서 끊어주세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가능하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서 heated indoor swimming pool and state-of-the-art exercise equipment available to all registered members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S 사운드도 잘 지켜주시고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all 아니고 all 이거든요. 그러니까 AL은 대부분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얘도 always가 아니라 always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보시면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fall in love 할 때 fall 막 이런 느낌인데 다 call, tall, mall, fall 다 발음. 자, 얘 한번 볼게요. walk 같은 경우도 사운드죠. 똑같이 접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파트 2. 사진 자체가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원들인데 회사원이 부엌에 있다 이럴 때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이제 탕비실이죠. 탕비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formal한 옷을 입고 있어. formal clothes. 근데 이 사람들이 오피스에 있거나 혹은 미팅룸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옷도 그렇게 입더니 이런 데 있구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옷 입고 있는데 막 음식 있고 이런 장소에 있어? 탕비실, break room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break room이 무조건 탕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음식이 있어야만 break room은 아니고 그냥 휴게실 같은 것도 break roo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his picture was taken in a break room. 만약에 어딘지 정말 몰라 그러면 이제 indoors도 가능은 한데 사실 저는 가능하면 예상되는 장소를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파트 2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진 속의 정황을 잘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4명이 서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얘네가 정말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사실 어휘력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디테일한 어휘를 아신다면 당연히 괜찮지만 만약에 어휘도 내가 조금 잘 모르겠어 할 때 그래도 우리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도 충분히 정황을 나타내기에 좋은 부분이라서 장소는 가능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몰라. 그냥 대충 인도어스 때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시는 거고 여유가 그래도 좀 있으시다면 꼭 장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몇 명 있는지 가볼게요. There are 4 people.
뭐 일반적으로 there are four people in this picture 하고 이제 끝나시고 바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주시면 되겠는데 there are four people 하고 제가 standing around a table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사진이 딱 떴는데 여기 있는 전원의 공통행동, 함께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눈에 보인다면 그런 거 정도는 미리 좀 깔아주고 가자. 왜냐면 안 그래도 파트 2는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싹 깔아주고 가면 뒤에서 좀 부담이 적고 그리고 단 2명만 나와서 내가 둘을 되게 여유 있게 묘사한 사진이 아니라 다수가 좀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2명만 뭐 예를 들면 이 4명 중에 둘밖에 내가 묘사를 못한 거에 대한 찝찝함 막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깔아주고 그 와중에 눈에 더 띄는 사람을 가주면 조금 약간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약간 소화제 싹 먹은 것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역시나 4명의 공통적인 부분이 보였습니다. They are wearing formal clothing. formal clothing, clothes 둘 다 괜찮아요. 그냥 clothing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약간 복에 가깝습니다. 복. 그러니까 동복, 뭐 하복, 막 그 복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옷을 뜻하는 단어고, 그래서 formal clothing 혹은 formal clothes 둘 다 괜찮고요. 플러스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황을 나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황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게 장소, 두 번째가 직업군이거든요. 근데 뭐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엄마랑 딸이 나오면 mother and daughter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것처럼 지금도 약간 직장 동료들 같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정황을 한 스푼 더해줬고 I think they're coworkers.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눈에 띄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On the right side, I see a woman. 자, 일단은 오른쪽에 여성분이 보여 하고 이제 저는 머리로 가졌는데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formal clothes 깔아줬잖아요. 더 이상 뭐 옷에 대한 것보다는 나름의 그런 머리 색깔 같은 것으로 이제 누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지를 찝어주시면 되겠는데 blonde ponytail. 머리는요 그냥 윗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외모 묘사 할 게 없으면 할만하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빨간 머리 막 이렇게 머리 색깔 되게 튀시는 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옷보다는 사실 머리로 가주시는 것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약간 인물의 추가 묘사처럼 쓰시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외모 묘사가 오히려 단수 복수가 좀 빡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헤어는 불가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똑같이 불가산이냐면 sugar 혹은 sand 막 약간 요런 애들이 있죠. 나름 셀려면 세겠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 머리카락도 솔직히 셀려면 세겠죠. 뭐 몇백 명, 몇천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셀려면 세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불가산으로 봐서요. 우리가 머리는 원래 불가산이지만 하나로 딱 묶어버려서 하나라고 딱 셀 수 있다라는 느낌일 때는 또 어가 들어온다. 그래서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가주시면 되겠고 She is taking some food out of a microwave. 요런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게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신을 왜 가지셔야 되냐면 넣고 있는 중인지 빼고 있는 중인지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돼. 아, 몰라. 넣고 있다 그럴래. 아, 몰라. 빼고 있다 그럴래.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둘 다 말이 다 될 바에는 나는 이런 상황 나오면 난 무조건 뺀다고 할래. 난 무조건 넣는다고 할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결정해 버리시면 아 이거 넣는다 그럴까 뺀다 그럴까 뭐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오케이 나 이런 장면 나오면 난 무조건 뺀다. take 동사 무조건 써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서 she's taking some food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탕비실 개념이 나왔을 때 전자레인지도 되게 자주 등장하니까 마이크로웨이브 혹시 모르니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음식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사진 속에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무슨 음식인지를 꼭 말하고 싶어만 이것까지는 신경 꼭 안 쓰셔도 되고요. Right in front of her, 그녀의 바로 앞에 I see two people.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제가 묶었는데 사실 뭐 in the middle이라고 하고 막 그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십자가 기준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기준으로 왼쪽이고 가운데고 백그라운드고 만약에 했다? 전혀 문제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조금
조금 다들 가까울 때, 너무 멀리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가까이 그냥 붙어 있을 때는 처음에 언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냥 위치를 계속 연결해 주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여자의 앞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여자의 앞에 I see two people eating some donuts. 그래서 얘네들 이제 도넛 먹고 있다. 뭐 솔직히 talking to each other도 괜찮을 것 같죠. 왜냐면 둘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까. 플러스로 이제 in the background. 요것도 제가 방금 말한 걸 접목시켜 보자면 behind them 으로 이제 다시 꼬리물기처럼 이 여자분에서 이들로 왔고 이들에서 다시 behind them에서 세 번째 남자 가고 요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behind them 괜찮다. 여기서 포인트는 behind of them이 아니라는 겁니다. behind them, behind them. There's a man using a beverage machine. 요것도 은근히 탕비실에 자주 등장하니까 말 그대로 음료 기계예요. beverage machine. 만약에 커피 뽑는 기계, coffee machine. 그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솔직히 요 정도까지 했는데 시간이 찼어.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말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시간이 한 4초 정도 남았다? 충분히 요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되게 편안해 보인다. 여기 있는 요 부분. The people in the picture 요거는 혹시 모르니 입에 붙여두시고요. look 대신에 look, seem 대신에 look 하셔도 상관없고 뒤에 형용사 relaxed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 잘 이해해 주시고 괜찮나요? 이런 탕비실 사진 나왔을 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할 법한 행동들 우리가 탕비실 내가 주로 뭐 하지?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러면서 어휘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는 행복해 보이지만 순간 당황할 수 있는 사진. 길거리 공연도 은근히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당연히 장소는 길이 나왔기 때문에 on the street 했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길바닥 보여? 무조건 on the street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in a town square.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광장. 그래서 this picture was taken in a town square. 그냥 square 해도 약간 뭐 광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조그만 다운타운 같은 것도 square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town square이 확실합니다. squa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못 썼을 시에 진짜 네모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광장은 town square. 요거는 우리가 그럼 주로 언제 쓰면 되겠다? 길거리 공연 사진 나왔어? 난 무조건 in a town square 쓰겠다. in a 길거리 공연. 요거 기억하시고 플러스로 우리 아까 Q 발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스퀘 아니겠죠? square, 오해, 약간 오해 이런 느낌이 좀 난다는 거. There are three people performing in front of a crowd. 많은 사람. 요거를 in front of many people 했다? 왜 틀리겠어요? 왜 틀리겠어요? 괜찮아요. many people. 근데 이제 crowd라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 정황에 더 잘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any people이라고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좀 웅성웅성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crowd라고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오타가 있네요. the look이 아니라 they죠. They look like professional musicians. 제가 여기서도 역시나 이들의 어떤 관계나 혹은 약간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정황을 위해서 표현하자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음악가들이시니 They look like professional musicians. 뭐 professional 꼭 안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냥 musicians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한 분 한 분 갈 겁니다. On the left side, I see a man playing the guitar. 일반적으로 악기 앞에는 더가 들어가는 게 그 정석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And on the right side, I see another man is playing the drum.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로 갔는데 상관없어요. 가운데 있는 여자분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했고요. 무엇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냐면 a man과 another man. 우리가 이제 파트 2뿐만이 아니라 파트 4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같은 단어를 연속으로 쓰게 될 때 있어요. 같은 그 중심 대상을. 그래서 지금도 남자, 남자잖아요. 그래서 a man 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는 a man, another man, 또 다른 남자. 파트 4는 제가 왜 언급했냐면 저희가 이제 뭔가를 나열하실 때 만약에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돼. 이런 경우도 똑같은 단어가 중심으로 두 번 연속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a seminar, another seminar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간 점프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바로 가버렸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완전 순서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Playing the drum.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갖기가 나왔을 때는 동사를 play 쓰면 되는구나. 이것도 혹시 모르니 알아두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괜히 시험으로 나오면 아 맞다 play였다 이러면서 내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시고 And the woman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여자 is singing 누가 봐도 노래하고 계시죠? singing 한 다음에 좀 특이한 표현 뭐예요? into a microphone 솔직히 일단 singing까지만 가도 돼요. 당연히 singing인데 그리고 holding a microphone 하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홀딩은 진짜 쥐고 가만히만 있지 노래랑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 잡고 이게 마이크로 노래하고 있다는 singing into a microphone 해주시면 돼요. singing이랑 홀딩을 썼을 때는 노래와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게 연관이 약간 없게 들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이크로폰 하실 때 PH는 항상 F 사운드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They all look focused on their performance. 이거는 그냥 제가 욕심부린 거고요.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느낌이죠. 되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They all look focused on their performance. 하고 이제 in the background는 사실 아까 crowd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꼭은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 in the background many people are standing and watching them. Some of them are standing with their arms crossed.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죠. With their arms crossed. 팔짱을 낀 채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요분, 요분들, 요분들, 그러고 보니까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무서운데요? 이러고 지켜봐. 근데 일단은 요 arms crossed라는 게 나중에는 다리를 꼰 채로 서 있다는 둥,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다는 둥,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신체 부위만 바꿔주시면 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는 말 그대로 뭔가 교차해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복수 형태로 신체 부위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the people in the picture seem focused on the performance 이것도 역시 느낌에 가깝고 지금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양을 30초 안에 다 말하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crowd에 대한 언급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혹은 애초에 three musicians들이 있고 또 이제 뒤에는 many people이 있다 이런 걸 초반에 깔고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공연은 뻔해요. 당연히 공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배운 이 답변을 바탕으로 나는 길거리 공연이 나오면 맨날 요런 순서로 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익혀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괜찮습니까? 파트 3입니다. 파트 3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랑 좀 상당히 흡사한 문제로 제가 한번 이제 기출 변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항상 문제 뜨기 전에 요거 먼저 뜨죠? 상상해라. 우리의 상상력을 항상 자극해 주시는 파트 3. 뭐라고 말하던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주제로 나오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거. 왜냐면 앞에서 말하는 거는 어차피 해봤자 너 지금 전화 인터뷰 중이라 상상해라. 친구랑 대화 중이라 상상해라. 직장 동료랑 대화 중이라 상상해라. 결국에는 뭐예요? 대화 중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제가 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싹 읽으면서 해석하실 필요 없고 항상 후반부에서 about 찾아서 그 뒤에 들어가는 단어 오케이 날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가끔 가다가 about이 없고 무슨 종류의 회사인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종류 회사를 지금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주제를 빨리 파악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What kind of weather do you usually prefer and why? 일반적으로 날씨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너네 동네에 놀러 갈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놀러 올 계획이 있는 친구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날씨 질문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주제가 완전 딴판. 아까처럼 너네 도시에 놀러 갈 혹은 너네 나라에 놀러 갈 친구에 관련된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 근데 그런데도 지금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도 주제지만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이 조금 비슷한 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답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kind of weather do you usually prefer and why? 다들 선호하시는 날씨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이제 사계절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냥 하나 정하셔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 겨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꼭 겨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내가 꼭 알아두시기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날씨를 가장 선호하냐라는 질문이 훨씬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진심을 사실 좀 담아서 답변을 넣긴 했는데 I usually prefer 이렇게 우리 문제가 어차피 눈앞에 뜨니까 만약에 입이 안 터지시는 분들은 do you 나왔을 때 do 없애고 얘 I로 바꾼 다음에 쭉 읽으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I usually prefer cold weather. 뭔가 계절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어떤 시즌을 좋아하니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은 cold weather, hot weather 뭐 이런 느낌 가주시면 되고요. 뭐 chill weather. 근데 이제 뭐 가장 쉬운 게 그냥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I usually prefer cold weather because for one thing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죠. 그냥 말투예요. 말투. 그래서 because 하고 뭐 first of all 막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because 때려주고 바로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for one thing 하면서 약간 생각하면서 이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I don't like getting sweaty. 일단 땀나는 게 싫어.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을 정말 100% 반영했고요. 너무 덥죠, 여러분? sweaty 아니죠? sweaty. sweaty. Also, I hate bugs. 네, 벌레 싫어합니다. I hate bugs and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you don't really see bugs in cold weather. 추운 날에는 벌레 잘 안 보이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땀나는 거 싫고 벌레가 없어서 콜드 웨더가 좋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공감이 되신다? 그러면 오케이. 난 앞으로 뭐 시즌이 나오면 윈터로 가고 아니면 날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콜드로 가서 무조건 답변 이렇게 가겠다.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셔도 괜찮겠죠. 예. 자, 두 번째 질문. Considering the current weather in your country. 자, 이것도 current 아니고 current이죠. Current weather in your country. 너네 나라 지금 현재 날씨를 좀 고려해 본다면 What kind of clothes do people usually wear these days? 어떻게 좀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냐? 솔직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BING로 wearing을 쓸 때랑 그냥 wear이라고 현재형으로 쓸 때랑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파트 2에서 외모 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people are wearing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be wearing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거고 wear는 주로 입는다 뭐 약간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현재 그 사람 뭐 입고 있니?의 질문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 뭐 입냐 요런 류의 질문에서는 요거 현재형 wear 그대로 지켜주셔야 되고 People usually wear short sleeve shirts and shorts because it's hot and humid these days. 네, 지금 현재를 상당히 좋게 묘사해놨고요. But sometimes it's freezing indoors. 근데 가끔은 그 실내는 춥다. freezing은 col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래서 it's cold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It's cold indoors. It's freezing indoors. So some people might carry a light jacket with them.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런 좀 light jacket이라는 게 좀 얇은 재킷이거든요. 얇은 재킷을 갖고 다닐 수도 있다. might은 약간의 그런 가능성을 표현해주는 조동사죠. 이런 거 괜찮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토스 시험을 보신다면 요거를 준비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계속 미루고 혹은 계속 뭐 시험 이렇게 뭐 보고 하면서 목표 점수 안 나왔는데 어느새 겨울이고 막 추워.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추워. 그랬을 때는 당연히 겨울 버전으로 우리가 short sleeve shirts가 아니라 뭔가 뭐 윈터 재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바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30초짜리죠. How do you usually check the weather forecast and how does it help you plan your day? How do you usually check the weather forecast? 솔직히 이렇게만 따지면 딱 직역을 했을 때 좀 괜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날씨 예보 어떻게 체크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체크해? 이것도 결국에 뭐예요? get informa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제에 맞게 답변을 디테일하게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주제가 약간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세상 정말 관심 없는 주제가 나오거나 혹은 뭔가 괜히 말로 하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무언가를 얻는지,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는다는 개념을 되게 큰 우산처럼 일단 쓰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뭐예요? 인터넷으로 찾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굳이 날씨 예보를 네이버 탁탁탁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오늘의 날씨 쳐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진 않죠. 우리 다 뭐예요? 어플 쓰잖아요. 어플 체크하잖아요, 핸드폰 어플을. 그래서 제가 현실을 좀 반영한 답변을 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말할 여유가 없다면 잠깐만 날씨 정보를 얻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인터넷. Yes. 우리가 get information 하고 무슨 거에 연관된 information 요거는 중요하지 않죠. 어떤 거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인터넷이죠. 자, 그래서 I usually check the weather forecast on the internet. 당연히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전 세계인이 다 그렇게 말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학생분들한테 얘기해요. on the internet을 이제 업그레이드할 시대가 왔지. 왔지? 반말인데? 왔죠. 네. on the internet.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제가 한 것처럼 on the app called 해서 그 어플의 이름을 말씀하신다라든지 혹은 저처럼 그냥 핸드폰에 있는 어플 뭐 이런 식으로 weather app 이런 식으로 가주시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는 on the website called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on a website called Naver. 뭐 해도 되고 더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네이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or sometimes I look for information on the website called Naver 혹은 called Google. 만약에 이제 그 네이버 쓰는 게 한국인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채점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called Google 해주시면 되겠고 It helps me plan my day 하면서 두 번째 거에 대한 질문 들어가 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문제가 지금 2개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두 번째 거에 대한 답변할 때는 and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거 일단 끝났고 나 이제 두 번째 거 답변할게를 좀 명확하게 가주기 위해서 and it helps you plan my day because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네 하루를 플랜하는데 도움이 되니 물어봤을 때 이거 되게 내 하루를 도와줘. 왜냐면 I can decide what to wear. 뭐 입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Also, I can find out if I need to bring an umbrella or not. 우산 갖고 다녀야 되는지 안 갖고 다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 들어갔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계절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파트 3 답변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면 댓글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가요? 이런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 대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파트 3 해봤고요. 자 여러분 파트 4입니다. 일단 수업 일정표가 나왔고요. 수업 일정표인 거를 알아차리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애들. 대제목에 이런 힌트들이 분명히 숨어있다. 클래스 네임 있고 그 다음에 instructor 이런 단어들을 딱 보아하니 오케이 확신의 수업 일정표상이다. 예. 자, 우리 수업 일정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한 질문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흔하고 세 번째로 요일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사람 이름이나 강사 이름이나 혹은 이제 시간 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랑 연관된 거 뭐 2개 알려줘 막 요런 느낌으로 이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유형별로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빈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패턴 같은 거 연습해 놓으셔서 딱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패턴 써주시고 이런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요가 클래스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부분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진 않지만 언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렇게 나왔을 때. 가격이 딱 하나로만 나온 게 아니라 조건이 붙은 가격이 나오면 이 hello 요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멤버는 150불이고 non 멤버는 200불이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Hello, I'm not currently a member. 나 멤버 아니야 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를 내가 못 들었는데 만약에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멤버시면 150불이고요. 멤버 아니시면 200불이에요. 솔직히 현실 생활에서는 제가 아까 멤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뭐 이게 가능하겠지만 시험 영어는 모든 게 이제 다 나를 판단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가 딱 떴는데 가격이 조건이 붙어 있는 채로 가격이 나왔어. 오케이. 헬로 잘 들어서 얘가 혹시 자기가 멤버라고 하는지 non 멤버라고 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둘 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가 조건 붙은 가격들은 헬로부터 집중해서 잘 듣자. 뭐 뒷부분이야 뭐 궁금해서 뭐 연락했다 좀 도와줘 막 이런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 Where is it located at? 역시 주소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요. And what's the price? 가격이 어떻게 되냐? 후덜덜. 후덜덜. 혹시라도 둘 다 말씀하신 분 있다면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 주소지를 말하시는 패턴도 미리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the address is 하고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it's located at 하면 우리가 뭘 어필할 수 있어요? 주소지 앞에 전치사 s는 걸 알고 있구나. 막 이제 이런 것도 어필이 가능하고 이거를 외운 김에 우리가 뭐까지 얻어가실 수 있냐면 우리가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있잖아요. 얘도 우리가 영어로 at이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 온라인상에 도메인 주소지도 at이고 현실 주소지도 at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건 it's located at 한 다음에 제가 주소지 넣어줬고요. 주소지는 항상 숫자와 길 이름의 조합으로 시작한다. 이 숫자는 번지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숫자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파트 1 할 때 들으셨겠지만 506 하나 찝어주자. 왜? 얘는 돈도 아니고 개수를 나타내는 수량도 아니고 연도를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읽어주면 되겠구나. 506 Oakland Avenue, Austin. 솔직히 여기서 요 뒷부분 누가 봐도 이제 TX 정도는 텍사스라는 느낌이 오긴 와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근데 주소지는 도시까지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대충 혹시 텍사스인가 해서 TX로 갈 수도 있겠지만 뒤에 어떤 주 이름이 줄여져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TX라고 읽는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그냥 텍사스라고 알아서 읽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도시 이름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It's located at 506 Oakland Avenue, Austin. 이런 느낌. 하고 가격.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바로 요것만 얘기했다?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멤버 아닌 거 제대로 들어가지고 멤버 아닐 때 가격을 제대로 말해줬네?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멤버가 아니시니까 요런 멘트를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때 since 써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위치가 확실할 때는 since로 넣어주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멤버인지 아닌지 안 밝혔어요. 이랬을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가정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뭔지 가정해주면 돼요. If you are a member, 만약에 멤버시면 it's $150. If you're not a member, it's $200. 이렇게 가정. 그래서 오케이. 이 사람이 정확히 뭔지가 확실하면 since, 만약에 몰라 그러면 가정 if절로 답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요건 좀 높아심인데 달러라고 하시면 안 되죠? dollars 부드럽게 가주시고 $1를 제외하고 2부터는 무조건 뒤에 s 붙는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두 번째. I heard that you're offering some classes on Saturdays. 요일 갖고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Saturdays 없는데. Could you confirm that for me?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얘 잘못 알고 있다. 그냥 이런 류의 문제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작정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만약에 I heard that you're offering some classes on Saturdays, right? 이러거나 혹은 I heard that you're offering some classes on Saturdays. Am I right? Am I correct? 이런 식으로 맞지? 맞죠? 막 약간 요렇게 나오면 well, actually I'm afraid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죄송한데 좀 잘못 알고 계시다.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좀 어울리지만 얘가 지금 뭔가 확신했다기보다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는 Sure, I can confirm that for you.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도 다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 딱 듣자마자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맞았어가 아닌 이런 애매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얘가 일단 가장 좋아요. Well, actually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한 느낌일 때 그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딱 얘기해 준다? 무조건 자연스러워요.
뭐 앞에 거는 그냥 약간 제가 연기 톤으로 sure, let me see 한번 볼게요. 막 이런 거 이제 연기 톤으로 넣었는데 요거는 연기가 안 되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let me see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시간 좀 끌어줘야 될 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써먹기 좋아서 한번 넣어드렸고요. Well, actually, we don't have any classes on Saturdays. 그 어떤 수업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강조해주고 가능하시다면 수업이 없다는 걸 말하고 플러스로 요때밖에 없습니다까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죠. We only have classes on weekdays and Sundays.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완전히 맞았어, 완전히 틀렸어가 아닌 약간 애매한 질문이 나와서 정확히 yes라고 할지 no라고 할지 애매할 때는 well, actually 하면서 원하시는 문장 넣어주시기. 예, 좋습니까? 오케이. 요것도 약간의 높아심인데. 자, 지금 요일에 s가 붙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죠? Every Saturday죠? Every Saturday. 어떻게 쓰시든 의미는 같은데요. 혹시 문장으로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점. Saturdays라고 얘기하실 거면 요거는 앞에 on 붙여서 이제 문장에 딱 붙여 써주셔야 되고 every Saturday 같은 경우는 일단 every이기 때문에 s도 안 붙습니다. 얘는 앞에 전치사 없이 뭐뭐뭐뭐 every Saturday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I can only take classes after 3 p.m. 느낌 딱 오시죠? 3시 이후 거 말해달라. 그러니까 수업 일정표 좀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첫 말만 들어도 대충 뭐 물어볼지 느낌이 올 정도로 이 유형에 따라서 빈출 표현들이, 빈출 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about the classes that start after 3 p.m.?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청하는 말투로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거의 디폴트죠. 파트 4 마지막 문제.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알맞은 친절한 응답을 해주시고 답변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요게 좀 청크처럼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하나의 덩어리처럼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이런 느낌이 아니라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요거 그냥 입에 붙여서 조금 더 이제 유창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당연히 sure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First, 자, 3시 이후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답변에 시간 넣는 걸 빼먹어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같이 제가 좀 추가해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무슨 수업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there will be an aromatherapy flow yoga class on Fridays with Kenji Tanaka 하고 시간 빼먹지 말자 at 4. 원하시면 from 4 to 5 당연히 괜찮고요. 주의하세요. at 4 to 5란 건 없습니다. 만약에 정각만 얘기할 거야 at 4. 둘 다 얘기할 거야 from 4 to 5.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re will be an aromatherapy flow yoga class on Fridays with Kenji Tanaka at 4. 요거까지 추가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Second, there will be an evening wind down meditation class on Sundays with Sarah Chan at 5:30 혹은 from 5:30 to 6:30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 다시 한번 체크. There will be an evening wind down meditation class on Sundays with Sarah Chan at 5:30 혹은 from 5:30 to 6:30. 발음이 어려워요. 5:30 to 6:30. 자, 요것도 당연히 30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괜찮아요. 30라고 굴리실 분은 굴리시되 30처럼 하시면 안 돼요. 30 아니고 30이거든요. 어려우시면 당연히 30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 깎고 막 10점 이상 깎였다? 고소하세요. 너무 위험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거 30 가능하고 가끔가다 들어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5시 반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5시 30분이 아니라 5시 반. 그러다 보니 요거를 5 half라고 해도 되냐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되겠지만 시간에 있어서 half는 언제 쓰냐면 걸리는 시간 말씀하실 때 1시간 반 걸려 이럴 때는 it takes an hour and a half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만 시각을 나타내실 때는 half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0은 30 혹은 30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이었는데요. Some people believe new technologies like AI and VR should be fully used in education. Others think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re still best. What's your opinion and why? 솔직히 이런 뭐 traditional teaching methods에 대한 이점도 있겠죠, 솔직히. 근데 이제 요즘 대세로 따지면 AI나 VR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좀 치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traditional teaching methods는 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AI나 VR을 골라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다. 좀 이거를 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럴 때 우리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쨌건 약간 웹 느낌이죠. 뭔가 온라인, 뭔가 인터넷, 뭔가 AI, VR 이런 것들은 어떤 기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약간 어거지지만 그래도 휴대기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AI랑 VR 같은 게 에듀케이션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다. 훨씬 더 수월하다. 트래디셔널 티칭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그리고 책은 무거운데 막 그런 게 좀 귀찮을 수 있지만 AI나 VR은 그냥 하나의 기기만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편하다. 그러니까 휴대기기 얘가 요물이에요. 왜냐면 휴대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휴대기기로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잠깐 이거 휴대기기로 가능하나? 이거를 항상 이게 딱 순간적으로 떠올렸을 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할 말 은근히 때려주고 남아있는 시간에 휴대기기 넣어주고. 휴대기기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래도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휴대기기 얘기는 좀 빼고 다른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 일단 첫 문장 I think new technologies like AI and VR should be fully used more in education. Let me tell you some reasons that support my opinion. 이런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파트 5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인 느낌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도 좀 챙길 겸 첫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트랜지션 하나 넣어주고 네, 필수는 아닙니다. 항상 선생님 저는 시간이 모자란데 할 말은 항상 넘쳐납니다. 그런다면 이거 당연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first, they can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by showing them things they can't easily see in real life. 자, they can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솔직히 이 day가 아까 나온 AI나 VR을 얘기하는 거라서 day 대신에 AI and VR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력을 좀 넓혀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서? By showing them thing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 thing이에요? They can't easily see in real life. 실제 현실 세계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얘네의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by를 씀으로써 약간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히 말 하나 던져놓고 이런 걸로 인해서라는 내용을 딱 덧붙이기에 좋은 문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해주고 by 이런 방법에 의해서. Okay. For example, VR let students visit historical places or explore space. 지금 여기 있는 요 let student, VR let students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let 같은 경우는 let's go 할 때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있죠. let me go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 뜻이에요? 나 좀 가게 내버려둬죠. let은 내버려둬인데 내버려둬가 꼭 완전 막 짜증내면서 나 좀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다예요. 한마디로 VR은 스튜던트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VR let student visit 방문하게 해준대요. historical places 그러니까 역사 그런 유적지 같은 곳 or explore space 우주 같은 곳. 뒤에 제가 쉼표 찍고 위치로 느낌을 넣었거든요. Which makes learning more exciting and meaningful. 이것이 그 배움을, learning을 조금 더 신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솔직히 이 위치 관계대명사를 붙이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해놓고 순간적으로 커멘트를 붙이는 말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언제 많이 써먹었던 거냐면 여기 만약에 마침표 찍었어요. Visit historical places or explore space 하고 뒤에다가 I think 하면서 우리가 느낌 붙일 때 있죠. I think that makes learning 하면서 뒤에 문장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쭉 말하다가 딱 끊고
다음 문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끊기보다는 좀 더 난 길게 빼고 싶어. 뭔가 유창하게 쭉쭉 말한 느낌 주고 싶어. 그러면 항상 말하고 어차피 느낌을 말씀하실 예정이라면 위치로 연결해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보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고득점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형태의 말투를 많이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econd, AI can help students learn at their own level. 이게 이제 그들만의 레벨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막 분석하잖아요. 이 내 상대방에 맞춰서. It gives feedback and shows them what they're good at. 얘네가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where they need to improve.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좀 향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1대1 맞춤으로 가준다라는 소리죠. 솔직히 여기서 where를 what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where는 약간 분야에 가깝고요. what은 정말 어떤 한 특정 주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what이라 그러면 우리가 딱 특정하게 정말 하나만 얘기하는 느낌이라면 where이라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이 돼서 제가 where를 썼는데 앞에서 이미 what they're good at 나왔는데 뒤도 그냥 what 쓰면 안 됩니까? 완전 괜찮아요. Okay. Because of this, 이걸로 인해서 students can study more effectively and feel more confident. 그래서 얘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AI의 장점은 어쨌건 1대1 맞춤으로 이제 이 사람 개개인 맞춤으로 뭔가 진행된다는 거고 VR의 장점 뭐였어요? 실제로 경험하기 힘든 것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뭔가 이해력을 좀 더 넓혀준다. Speaking of which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학생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Speaking of which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객관적 이유 이쁘게 딱 두 개 가지고 마무리해주면 좋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유 하나만 딱 떠오르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시간 채우기도 좋고 아니면 객관적 이유 두 개 떠올랐지만 마무리 문장 따위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아. 혹은 마무리만 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남았어.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마무리 문장을 과감히 스킵하고 요걸로 채워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객관적 이유가 빵빵하게 두 개 안 떠올랐을 때 이제 요걸로 시간을 좀 채워주시는 용도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주제와 연관된 경험을 해본 척 하시는 건데요. Speaking of which, when I was younger, 항상 제가 speaking of which 쓰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하고 시기를 하나 넣어줍니다. 물론 이제 가짜로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 얘기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거는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내가 어렸을 때 We didn't have tools like VR or AI in the classroom.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VR이랑 AI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경험을 나도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로 가셔도 되지만 좀 반대되는 경험을 해본 척 하는 것도 설득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We didn't have tools like VR or AI in the classroom 이라고 이제 반대되는 경험을 해본 척 했고요. So it was sometimes hard for me. 나에게는 조금 어려웠었다. 그래서 가끔은 나에겐 좀 어려웠었어. Sometimes는 꼭 안 쓰셔도 되고요. It was hard for me to understand difficult subjects. 좀 어려운 그런 과목들은 나한테는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었다. Especially science.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 하나 넣어주고. Especially도 되게 써먹기 좋습니다. 뭐라고 싹 말해놓고 특히 이거. 그냥 이런 말 띡 붙이게 되게 좋거든요. Especially science. 특히 과학 같은 거 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therefore, I believe new technologies like AI and VR should be fully used in education. 뭐 I think 하셔도 되는데요. I believe이 훨씬 더 센 느낌인 건 알고 계시죠? I think은 단순히 생각이지만 I believe는 거의 신념이에요. 난 굳건히 믿는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실 때 I think 대신에 I believe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AI나 VR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AI, VR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뭔가 테크놀로지스러운 질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테크놀로지랑 에듀케이션이 연결된 느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시로 AI랑 VR을 넣어주시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 일단 제가 모의고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다음에 제가 올리는 모의고사 영상에서도 파트 5 하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좀 없어 혹은 시간을 좀 채워줘야 돼 할 때 speaking of which 이거 한번 꼭 써먹어서 모의고사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5에서 약간 말을 많이 못하셨다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익히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해서 좀 나름 그래도 이 내용들이 내 것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반복해서 꼭 연습해 주시고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선생님 저는 요런 방향으로 말했습니다. 혹은 요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어떤 종류의 질문이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요거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 우리 토스 공부 화이팅 합시다.